안녕하세요, 은쌤입니다. 자, 며칠 전에요, 지주회사 LG 있잖아요. 네, LG가 그 엄청난 장대양봉을 뽑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두 가지의 어떤 뉴스였죠. 자, 첫 번째, 자기 주식 취득입니다. 5월 27일 LG는 2024년 말까지 5천억 원 정도의 자사주를 취득할 예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LG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49,828주, 그래서 지분율은 0.03%에 불과한데 5천억 원 정도를 매수할 경우에 지분율이 4.3% 정도 취득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물론 소각 여부는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자사주를 사온 부분에 대해서요, 소각을 하지 않으면 주주이익에는 커다란 큰 도움은 되지는 않겠죠. 물론 부정적인 건 아니죠. 자사주를 사준다는 것은 유통되는 주식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수 후에 소각까지 해주면 훨씬 큰 도움이 되겠죠. 자, 또 다른 내용입니다. 신규 배당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당기 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신규 배당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기존 배당 정책에서 배당금 수익 한도라는 단서를 삭제하며 배당금 수익 외에 상표권 사용 수익, 그리고 임대 수익 같은 경우에도 배당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4,489억 원 정도의 배당이었는데, 자, 올해 그 1조 2,340억 원 정도로 단순히 그 별도 계산을 해갖고 50%를 배당할 경우에는 배당금은 37.5% 정도 증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3,850원 정도의, 지금 현재 시가로 5% 정도의 배당률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지금 현재로 퍼가 5.3배이고요. 그리고 PBR이 0.5, 네, 22년 기준입니다.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오늘 LG에 대해서 왜 가지고 나왔느냐,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 LG가 그 구강모 회장 이후에요, 굉장히 많은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사도 보시면요, LG는 배터리하고 전장에 106조 정도를 푼다, 이런 내용의 어떤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서 유독 바보 소리를 듣던 LG가 갓 LG로 변신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한마디로 구강모 회장 이후에 세 가지로 모든 걸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네, 구강모입니다. 네, 첫 번째는 화학,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그리고 세 번째 통신, 이 세 분야에 집중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비핵심적인 사업 같은 부분은 매각을 해버리거나 축소를 하거나 아예 없애버리고 있잖아요. 네, 어떤 겁니까? 휴대폰, 네, 수처리, 그 다음에 연료전지, 그리고 LCD 편광판, 이런 부분은요, 축소를 지금 해버리고 있어요. 반면 대형 OLED 있잖아요, OLED,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 전장 사업,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1년도 그 자동차 부품 세계 3위죠. 세계 3위인 그 마그나하고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이라는 회사도 설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강모 회장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SK하고 거의 2년간 분쟁을 벌였잖아요. 그 배터리 특허와 어떤 인력 빼가기. 그래서 결론은 2조 원이라는 돈을 승리를 하면서 굉장히 그 바보 LG가 아니라 정말 갓 LG로 변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22년도에요, 신규 임원 단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40대, 나이의 40대가요, 전체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젊고 그리고 성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LG가의 그 내력을 좀 보면서요, 어떻게 그 지금까지는 바보 LG였는지, 그리고 새로운 갓 LG로 변하기 위해서 지금 LG가 취해야 될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LG 구인회 회장님, 여기 보이시죠? 요 분이 그 LG를 창업주이신데요. 자, 이분이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과 그리고 효성의 조흥재, 그리고 GS의 허정국, 이 세 분의 그 회장님과요, 그 초등학교 그 동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 진주에서 구인회, 이름이 구인회잖아요. 구인회 상점을 만들어서요, 포목상을 한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돈을 벌어갔고요,
뭐 어물, 첨가물 같은 부분을 해놨는데 굉장히 집안이 유교 집안이랐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반대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요, 이 구인의 이 창업주가 이 허씨 집안의 와이프와 결혼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허씨 집안에 돈이 많으신 분이 자신의 아들을, 허정부겠죠. 아들을 이 구인회 회장에게 보낸 거예요. 자, 보내면서 자, 우리 아이 좀 잘 좀 키워주게, 가르쳐주게 하면서요. 특히 아들에게는요, 절대 나서지 말고 무조건 이 구인회를 옆에서 돌보기만 해라. 예, 절대 보필만 해야지 네가 나서지 마라. 이런 내용을 당부를 하셨답니다. 자, 그 이후에 구씨 일가는 항상 그 외부적인 부분을 일을 했던 거고, 그리고 허씨 집안은요, 그 내부의 뭐 재정이나 어떤 기타 인사 뭐 하여튼 이런 부분에 기업의 내부 사항을 돌봤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LG 집안은요, 항상 그 장자의 물림, 그 부분이 확실히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큰 아들인 구자경, 이런 식으로 구본무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자, 그 당시에 럭키화학이라는 부분을, 지금 현재 LG 화학이겠죠. 자, 보이시죠? 여기서 럭키크림, 예전 동동구리무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예, 그거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리고 이 치약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튜브형으로 짜서 말하는 치약이 굉장히 대박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8년도에 금성사를 만들어 갔고요. 지금의 LG전자겠죠. 네, 금성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국산 라디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66년도 최초로 흑백 TV까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그 허씨 집안의 상무에게 큰 명령 하나가 떨어졌대요. 뭔가를 좀 새로운 걸 발굴을 한번 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이 허씨 상무가 그 태국에 그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분말가루 같은 거로 빨래를 하고 있더래요. 굉장히 근데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더니 그 당시에 그 럭키에서 그 세탁 비누를 이미 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팔아보면 비누가 안 팔린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세탁기를 빨리 만들어내자 해서 세탁기에 올인을 해갖고요. 세탁기가 헉하니 시중에 발매되니까 하이타이가, 이거 보이시죠? 이 하이타이가 대박을 쳐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어른들은요, 이 세제하면 무조건 하이타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시간이 질러서요, 구인회 회장의 아들과 삼성 이병철 회장의 딸인가요? 하여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라디오하고 그리고 방송 사업을 좀 같이 해보자 그러더니 어느 날 잘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나도 전자업종에 진출을 하겠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구인회 회장이 사돈이 하는 업종에 뛰어드는 이런 상종도 못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굉장히 삼성과는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2018년도에 요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구자경, 19년도에 구자경 요분이죠. 그 구자경 명예회장이 장례식 때도 또 이재용 부회장이 조문을 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거꾸로 20년도에 이건희 그 회장 조문에도요, 이 구광모 회장이 직접 찾아가서 조금 그 삼성과의 어떤 그 앙금을, 그때의 이 앙금을 풀어나갔다, 뭐 이런 내용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LG가와 그때부터의 이 허씨 집안의 어떤 그 인연은요, 60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2005년도에요, GS로 그 분할을 하면서 동업 관계를 청산을 했죠. 그때 당시에 LG는 65%, 그리고 GS는 35% 정도로 분할을 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 LG전선도요, 굉장히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다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때 허씨가 안 하겠다, 양보를 하고요. 대신 그 LG는 그러면 우리는 건설을 안 하겠다. 그래서 대우건설을 매각할 때도 인수를 포기했답니다. 그래서 GS에게 양보를 했고, 지금까지도 LG에 있는 모든 부분은 GS건설에게, 또 GS는 화학에 대한 모든 부분, 그리고 이런 거를 생활건강보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매수를 해오고, 이런 부분으로서 전 세계의 그 연구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LG가 GS하고도 헤어지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LG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현대에다가 매각을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강제 매각이 된 거겠죠.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모든 은행 대출 이런 부분을 다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정경련 역시도 나서서 현대에 팔아야 된다 하면서
강제 매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요, 그 LG는요, 그 정경련하고는 아예 그냥 발을 끊어버렸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많은 힘든 일도 있었죠. 그 LG 카드 있죠? 네, LG 카드는 신한카드에 매각이 돼버렸고요. 다음 LG 증권은 지금 현재 NH 투자증권으로 결국엔 이곳저곳에서 팔려서 돌아와 버린 거고요. 그리고 LIG 생명, 네, LIG 생명 있죠? 이것도 여러 군데 매각이 된 이후에요. 지금 현재는 KB 손해보험이 되었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은요. 지금 구강모의 그 회장 취하에 지금 LG가 있고요. 그 LG가 화학, 생활건강, 그리고 전자, U+, 그리고 뭐 기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던 화학 부분과 그리고 그 전자 부분, 그리고 이 통신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이 LG 생활건강은 뭐 화학으로 같이 보면 되고요. 자, 여기서 LG 전자가 지금 그룹의 핵심인데요. 그때 세탁기를 뭐 중심으로 해서요. 그 모터 굉장한 그 LG의 장점이잖아요.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어, LG 이노텍, 그리고 뭐 로보스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특히 이 LG 이노텍은 그 소재, 그리고 뭐 부품, 카메라 모듈, 그리고 차량용 전장 제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휴대폰, TV, 모니터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LCD의 1이고요. 그리고 대형 OLED에는 세계 1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소형 OLED에서는 좀 대응이 삼성보다 좀 늦대요. 그래서 좀 시장에 우려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LG U+ 이 부분도요. 2010년도에 LG텔레콤하고 데이콤이 합병을 해갖고 지금 커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그 문제가 좀 있었죠. 그 5G, 네, 5G 장비를 전 그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다 뭐 삼성전자, 예, 아니면 뭐 노키아 이쪽에 걸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LG만큼은 그 화웨이 부분, 예, 장비를 고집을 하면서 그 친중 행보를 굉장히 강하게 나갔었죠.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불매 운동까지도 막 벌어졌었잖아요. 그렇지만 뭐 한편으로 보면 그 미중 갈등에서 어느 쪽으로 동아줄을 잡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오너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세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LG는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 인, 그리고 의, 그리고 뭐 유교 사상 이런 부분에서 장자, 네, 장자 우선주의로 해서 아들들에게 큰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큰아들의 아들이 없으니까 동생의 아들인 구강모를 양자로 채택을 해와서 그리고 회장 그룹 총수에다가 앉히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GS하고도 헤어지고 그리고 뭐 LS, LX, 뭐 LI 뭐 여러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이런 형제들과 분할을 하면서 굉장히 뭐 잡음이 없이 헤어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대부분의 어떤 그 언론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깨끗한 분할이 무작정 저희 같은 소액 주주들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진이요. LX 홀딩스 주가가 분할을 하고 나서부터요. 계속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데 뭐 주가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외국인 지분율 역시도 굉장히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밑에를 보시면요. 공매도가 굉장히 지금 활발해졌다는 이거죠. X를 분할을 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그 불이익이 돼버렸다는 거죠. 자, 주가가 이렇게 낮추는 이유는 결국엔 그 세간에는요, 그 셀트리온 그룹이 그 합병할 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요, 그 출범 1년 후에 그 뭐 M&A 행보, 자, 이런 건데 이 부분은 뭐 무시하시고요. 자, 지금 이 구본준 회장이 그 자식에게 11.75%인 즉 850만 주, 네, 850만 주를 아들인 구형모 전무에게 증여를 했고요. 그리고 650만 주를 딸인 구연재인가요? 네, 합쳐서 1,500억 정도의 그 규모의 주식을 증여를 해줬습니다. 이게 21년 12월 27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1,500 정도의 그 증여를 해주고 나서 그러면 당연히 이 증여세를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당연히 물려주기 전에, 증여해주기 전에 가격을 낮추는 게 가장 뭐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간에서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네가 뭐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고, 자, 게다가 또 하나가 뭐 있냐면요. 그 전에는요. LG 회장인 구광모 회장이, 구광모 회장이 훨씬 LS 지분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구본무 삼촌하고 이 부분을 스와핑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다 보니까 그 가격을 최대한 떨어뜨려 갖고 바꾸는 게 그 LS, LX 부분에는 굉장히 이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그 LG 주식을 오래 소유하고 있는 소액 주주에게는요, 이 LX 같은, LS 같은 이런 분할 같은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밖에 안 보인다 이겁니다. 자, 참고로 요게요, 그 분할 이후, 즉 분할해서 그 LS 홀딩스가 시작된 이후부터의 주가입니다. 예, 월봉인데요. 자, 최고 12,000원 정도까지 갔던 게 계속 지금 빠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언제입니까? 요게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요때까지니까 7개월 정도를 빠지다가 그 다음에 잠깐 반등을 하느냐 싶더니 이때가 아마 증여할 때 부분일 거예요. 12월 달에. 요때 증여 정도가 요때부터 들어갔겠죠. 그래서 반짝 올랐다가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요 부분 역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LG 부분입니다. 지주사 LG가 계속 그 분할되기 전부터는요,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합병하고 분할을 하면서부터 주구장창 빠지다가 얼마 전에 이 아까 첫 번째 자사주와 배당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의 뉴스와 함께 반짝하고 뭐 올라가는 그 부분이긴 한데요. 기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부분이 그 뭐 달콤한 어떤 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어떻게 보면 그 어른발에 그 오줌을 넣는 격,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때 뭐 물린 주주들은 지금 얼마만큼의 지금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자, 게다가 그 LG 화학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LG 화학을 물적 분할을 해갖고 LG 솔루션하고 그 분할을 해버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란에 빠져버렸었죠. 모든 돈이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집중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LG 화학을 갖고 있던 기존 주주는 정말 떨어지는 그 주식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버렸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그 LG가 빨리 그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 나중에 ESG 그 경영에 대한 어떤 지금 보고서도 계속 지금 내야 될 때지 않습니까? 23년도부터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G 부분에서 뭔가를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지금 이런 그 LG 화학하고요. 그리고 뭐 아까 LX 같은 분할, LX, LS 이때 분할 당시에 그 피해를 봤던 소액 주주들에게 뭔가의 긍정적인 부분을 빨리빨리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런 점프는요, 그 한순간적인 어떤 뭐 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뭐 물론 한동안은 뭐 이런 분할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구광모 회장이 나이가 아직 어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뭐 또다시 그 형제들하고 뭐 분할을 하든지 뭐 삼촌이 뭐 분가하고 이런 부분은 한동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듣고 오고 그리고 세간에서 그 알고 있는 그런 LG가의 부드러운 뭐 이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의 같은 그 소액 주주들에게는요 별로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주식을 사서 평생 배당을 받고 그리고 성장의 가능성에 투자를 하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다리다 보면 분할을 해갖고 쪼개버리고 기다리다 보면 쪼개버리고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자, LG만이 아니고요. SK도 그렇고요. 삼성도 그렇고요. 저희들 그 대기업들이 정말 투명한 경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요. 저희 소액 주주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컴플레인을 해야 이 정부에서도요. 이런 뭐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뭐 어떤 법을 만들어내고요. 어떤 규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저희들 그 코스피가 1만의 코스피가 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LG그룹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